자, 오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어떤 미지수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된 부등식을 말하겠지. 우리 중학교 때도 1차 부등식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다른 점은 개수가 이제 미정일 때, 미정개수일 때 푸는 방법을 물어본다. 자,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개수가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하게 0인 경우도 있겠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자. 뭐 양수 음수일 때는 너무 뻔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자, 내가 개수가 음수인 해로 정리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이거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아주 특수하게 얘는 특수한 경우죠. 자, 개수가 0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자, a가 0이면은 0 곱하기 x, 좌변은 항상 뭐야? 값이 0이죠. 그럼 b가 만약에 음수가 온다면 이 부등식 자체가 항상 성립하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b가 음수면은 해가 뭐든 실수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미정계수인 상태에서 1차 부등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가볍게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이거 설명을 다 하자. 연립 1차 부등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립 부등식인데, 자, 미지수가 한 개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부등식이 두 개니까 해가 두 개냐? 그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해가 되는 거예요. 공통 부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해 수직선의 범위, 부등식은 범위로 표현되니까 수직선의 범위를 나타내면, 자, 얘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은, 자,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연립부등식은 공통 부분을 해로 가져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등식 중에서 이제 연립부등식 형태로 주지 않고 이렇게 ABC꼴 대소관계 3개 나타나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연립부등식 형태로 고쳐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요. 여기서 조심, CF. 자,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있지?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범위 나눠서 되는 경우를 다 해로 가져가죠. 여기 이제 4번에도 있지만,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연립부등식처럼 절대값 부등식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많이 실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그게 아니라 되는 경우를 다 따져서 몽땅 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연립부등식은 AND의 개념이고 절대값 부등식은 OR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뭐야, 왜 이래? 뭐? 이제 보통 범위로 표현되는데요. 얘네처럼 이제 범위로 나오는데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해가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자,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죠. 해가 어떤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제 수직선이 표시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딱 A 하나밖에 없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A가 공통 부분이니까 해가 A로 나온다. 그럼 문제에서 얘들아, 이걸 어떻게 이제 응용시키냐면 해가 특수하게 어떤 값으로 존재하면은, 이 부등식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값이 같은 형태, 즉 이 부분의 해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A라는 값에서 겹치잖아요. 근데 이제 부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을 때, 자, 색칠하는 거 없나? 이게 부등호가 색깔이 왜 이래? 자,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자, 해가 존재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은 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A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특수한 해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절대값 부등식이 1차 부등식에서는 이게 메인 포지션이야. 시험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자, 어렵게도 물어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1차 부등식 절대값 x가 어떤 상수 a라는 값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을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자 2보다 작다를 하면은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큰 경우에만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참고로 여기서 양수 A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왜 0이나 음수는 안 되나요? 왜냐면 이 절대값 기호 자체가 0 이상으로 만드는 기호잖아.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거 자체는 성립을 할 수 없으니까 양수만 된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설명했고요. 우리 문제 한번 가볍게 몇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뭐 1, 2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부등식이죠. 뭐 개념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냈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개수가 미정인 형태 3번 문제 보시면 이 개수가 미정이죠. 그러면 자, 얘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x의 개수가 a 플러스 2인데 자, a 플러스 2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고요. 아주 특수하게 0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자, x의 개수가 양수면은 a 플러스 2로 나눠주면 되고, 자, 얘가 해가 되는 거고요. 자,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는 나누면서 어떻게 줘야 돼?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자, 개수가 0이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항상? 성립 안 하니까 뭐라 얘기하면 돼? 따라서 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개수가 미정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한다? 부호 판단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해를 얘기해주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연립부등식 문제 한번 볼까? 5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6번처럼 개수가 분수나 소수 형태면은 개수를 뭘로 정리해 줘야 돼요? 6번에서 개수를 정수로 정리해야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논리. 자, 5번 한번 보자. 자, 자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가 0보다 적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수직선을 그려서 해를 찾아주세요. 그래야 바로 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랑 0보다 작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해가 된다 했죠? 따라서 해는 뭐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BC꼴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연립부등식을 직접 만들어주면 돼요. 2x-2가 3x 플러스 5보다 작다랑 3x 플러스 5가 x-7보다 작다. 이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특수한 거 하나 볼까요? 9번 한번 가볍게 봅시다. 자, 얘 풀어보면은 이제 1은 넘어가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x가 4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겹치는데, 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를 얘기하면 돼? 얘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미정계수 넣어서 이 조건으로 해석하게끔 시험에서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12번 보시면 해가 없대요. 자, 그러면 자, 수직선에서 이제 판단해 봅시다. 자, x가 1보다 작아. x가 a보다 커. 근데 a가 만약에 자, 요런 쪽에 있으면요, 해가 어때? 존재하니까 안 되겠죠. 그럼 a가 자, 요런 쪽에 있으면 해가 없으니까 말이 되네. 그럼 a가 1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1에서 해를 가지려면 둘 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 하나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해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설명했는데요. 이제 14, 15번이랑 밑에 16, 17 차이를 보시면은 얘는 이제 절대값 안에 미지수, 절대값 안에만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절대값 밖에 있는 건 상수 형태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자, 바로 풀어주면 돼. 4x 플러스 3이 5보다 크거나 4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15번을 보시면 절대값 안에 미지수, 절대값 밖에도 미지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4번처럼 풀 수 없고 얘는 범위 나눠서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큰 거 같을 때 해볼까? 자,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x가 3분의 7보다 크다. 자,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 부분은 얘가 되겠다는 얘기죠. 16, 17번도 그럼 범위 나눠서 해석해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할게요.